일리아스 7권입니다. 전투에 지쳐가던 트로이군의 헥토르와 파리스가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그리스군의 메네스티오스, 에이오네우스를 죽였죠. 또 글라우코스는 이피노우스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스 측 병사들이 죽어나가자 참지 못한 아테나가 올림포스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아폴론도 페르가모스에 자신의 신전에서 달려왔습니다. 아폴로는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싸울 수 있으니 오늘은 그만 전투를 멈추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아테나 역시 그럴 생각으로 내려왔다며 어떻게 전투를 멈출 생각인지 묻자 헥토르를 분기시켜 1대1 결투를 제안하겠다고 하였죠. 아테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언가이자 전사인 헬레노스가 이런 신들의 대화를 알아채고 형 헥토르를 찾아갔습니다. 헥토르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니 그리스군의 가장 용맹한 자와 결투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헥토르가 이를 받아들여 병사들을 제지시키고 전투 한복판으로 나가 누구든지 1대1로 싸워보자고 결투를 제안했습니다. 결투에서 죽은 자의 무구는 가져가도 좋으나 시신은 돌려주어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자고 하였고 덧붙여 자신이 이긴다면 결투 상대의 무구를 벗겨 트로이의 아폴론 신전에 걸어놓겠다고 하였죠. 그리스군은 잠자코 있었는데 거절하자니 부끄럽고 받아들이자니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이때 메넬라우스가 아무도 헥토르와 맞서지 않는다면 크나큰 치욕이다며 자신이라도 맞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아가멤논이 무모한 짓이라며 동생을 말렸죠. 그러자 네스토르가 자신이 젊고 기력이 왕성했다면 헥토르와 당장 싸웠을 것이라며 과거 필로스인들과 아르카디아인들의 전투에서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르카디아의 에레오탈리온이라는 장수가 필로스의 장수들에게 1대1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에레오탈리온은 아레이토오스 왕의 무구를 걸치고 있었죠. 아레이토오스는 철퇴를 무기로 사용해 싸우는 걸로 유명해 별명이 철퇴인간이었는데 그의 무구들은 아레스에게 선물 받은 것이었습니다. 페게아의 리쿠르고스는 철퇴를 쓰기 불리한 좁은 길목에서 싸워 아레이토오스를 죽이고 그의 무구를 차지했죠. 나중에 연로한 리쿠르고스는 이 무구들을 자신의 측근인 에레오탈리온에게 주었습니다. 리쿠르고스의 아들 앙카이오스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참여했다가 죽었기 때문이었죠. 에레오탈리온의 도발에 필로스의 장수들이 겁을 먹고 주저했는데 가장 어린 나이로 참전했던 네스토르가 나섰습니다. 네스토르는 에레오탈리온을 1대1로 싸워 이겼죠. 이렇게 나이든 네스토르가 꾸짖듯이 말하자 모두 9명의 장수들이 일어났습니다. 아가멤논, 디오메데스, 큰 아이아스, 작은 아이아스, 이도메네우스, 메리오네스, 에우리필로스, 토아스, 오디세우스였죠. 이들은 각자의 제비를 아가멤논의 투구에 넣었고 네스토르가 흔들었습니다. 튀어나온 것은 아이아스의 제비였죠. 아이아스가 긴 창을 들고 앞으로 달려나오자 트로이인들이 두려워했고 헥토르의 심장도 두근거렸습니다. 아이아스는 탑처럼 생긴 방패를 들었는데 티기오스라는 장인이 그를 위해 황소가죽 7겹을 씌우고 그 위에 8번째로 청동을 덧댄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거워 사용하기 힘든 아이아스만을 위한 방패였죠. 아이아스는 헥토르에게 먼저 공격하라고 하였고 헥토르는 창을 던졌습니다. 창은 방패를 가르고 들어갔지만 7번째 가죽에서 멈추었죠. 이번에는 아이아스가 창을 던졌고 헥토르는 방패로 막았으나 창은 방패와 가슴바지까지 뚫었습니다. 그러나 헥토르는 몸을 틀어 죽음을 피했죠. 두 사람은 창을 들고 마주 싸웠습니다. 창이 방패에 막히며 구부러지기도 하고 또 살갗을 스치며 피가 튀기도 하였습니다. 헥토르는 큰 돌을 던졌지만 아이아스의 방패에 막혔고 청동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아스는 더 큰 돌을 집어 던졌는데 헥토르는 방패와 함께 몸이 밀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폴론이 그를 얼른 일으켜 세웠죠. 두 사람이 다시 서로 맞붙으려고 할 때 트로이 측의 이다이오스, 그리스 측의 탈티비오스가 전령으로 와서 호를 내밀며 결투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벌써 해가 저물었던 것이죠. 헥토르는 서로 싸웠지만 화해하고 헤어지자며 자신의 은못을 박은 칼과 칼집을 건네주었고 아이아스는 그의 자주빛 혁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선물들은 두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게 되는데 어쩌면 강력한 적에게 저주가 담긴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로이군은 성으로 돌아갔고 그리스군들도 그들의 주둔지로 돌아갔습니다. 아가멤논은 5살배기 황소 한 마리를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친 후 장수들과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아이아스에게 명예의 선물로 긴 등심을 통째 주었습니다. 네스토르가 내일은 전투를 쉬고 시신을 수습해 화장하고 무덤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또 무덤에 의지해 방벽을 쌓고 홀을 파자고 제안하였죠.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한편 트로이에서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테노르가 우리가 맹약을 어겼으니 헬레네와 그녀의 재산을 내어주어 메넬라우스가 데려가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파리스는 재물은 헬레네가 가져온 것에 자신의 것을 얹어 내어줄 수 있지만 아내를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죠. 다음날 날이 밝자 프리아모스의 명을 받은 이다이오스가 그리스군 진영을 찾아갔습니다. 헬레네를 내주지는 못하지만 그녀의 재물과 자신의 재물까지 얹어줄 테니 받고 돌아가달라는 파리스의 제안을 전했죠.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도록 전쟁을 중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디오메데스는 재물을 받지 말자 트로이인들이 이미 파멸의 밧줄에 걸려 있다며 서로 헬레네를 돌려준다고 해도 받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모두 그의 말에 동의하였죠. 아가멤논이 대표해서 파리스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시신들을 수습하자는 것만은 받아들였습니다. 이다이오스는 돌아가 그대로 전달하였죠. 양군은 하루 전 싸웠던 곳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가 아니라 시신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수레에 실어 시신들을 옮겼고 장작더미 위에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불로 태웠죠. 다음날 주변에서 끌어모은 흙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의지에 방벽을 쌓고 홀을 팠습니다. 한편 올림포스에서는 포세이돈이 큰 공사를 하면서도 신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헤카톤베를 바치지도 않는다며 역정을 내었고 제우스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두 부수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군이 저녁을 먹고 나자 lem노스의 에우네우스가 보낸 배들이 포도주를 싣고 도착했습니다. 에우네우스는 아르고 원정대가 lem노스에 잠시 머물 때 이아손과 휩시필레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군이 획득한 전리품이나 포로들을 받고 포도주 등의 물자를 그리스군 캠프에 제공하였죠. 그리스군은 내일의 전투를 앞두고 음식을 차리고 밤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트로이와 그 동맹군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우스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벼락과 천둥을 쳐대었고 사람들은 제우스에게 잔을 올리고 잠에 들어야 했죠. 3권에서 시작된 첫날의 전투는 7권에서 끝이 났습니다. 호메로스는 이 하루의 전투를 메넬라우스와 파리스의 결투로 시작해서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결투로 마무리하는 절묘한 균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오메데스가 큰 활약을 했지만 하루 동안 양군의 우세는 왔다 갔다 했고 한 곳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였죠. 둘째 날 전투가 시작될 일리아스 8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대해주세요.